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야모 부동산의 기룽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 한 4주가량 비슷한 맥락에서 부동산의 주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아파트 서고 상업령 뜨고 뭐 이렇게 이제 달아봤는데, 그 밑에 이제 부제격인 투자는 시간이 보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늘 투자는 미래에 대한 것인데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어차피 뭐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나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자체가 초점이 약간 벗어난, 각도가 벗어난 그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투자는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돈을 벌기는 버는데 정확할수록 좋다. 얼만큼 많이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잊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투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투자가 됐든, 저는 이제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부동산처럼 불확실성이 강한 그런 품목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여야 한다. 무엇이? 시간이 눈에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고 하면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의 돈을 넣어서 얼마 동안 있다가, 시간이죠. 시간. 얼마를 소득을 얻는, 이건 자기 복주머니겠죠. 소득.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걸리냐?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또 예를 들어 상가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아니면 또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걸려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자기한테 맞게 하면 됩니다. 심지어 부동산 투자도 500만 원부터 가능해요. 500만 원부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분양 현장에서 내가 청약을 신청을 하는데 들어가는 청약금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쁜 다수의 서민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 5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당첨이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그 인기가 높은 그런 오피스텔의 분양 현장이다. 그러면 나는 500만 원을 투자하고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권 이 하나만으로 피가 상당히 붙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500만 원에 10배인 5천만 원도 붙어요. 이것은 이제 부동산의 이제 현실을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없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예 시작도 못 해버리는 거죠. 시작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는, 얼마의 시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퀘스천. 이게 맞다, 이게. 알 수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나가요. 패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이제 얼마의 소득. 여기에 엄청 집중을 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죠. 두 가지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 뉴스가 나오면 빨리 가서 살려고 해요. 뉴스가 나오면. 이것도 간혹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뉴스가 나오면 빨리 가서 살려고 하는데, 뉴스가 나왔는데 자기가 가서 살 만큼 타이밍이 맞을까요? 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봐요. 그냥 누구누구로부터, 어떤 잘 아는 부동산으로부터, 아니면 뭐 신문에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가서 사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빨리 사야 많이 소득을 얻는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번다, 뭐 대박을 받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박은 그냥 로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대박을 친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에 접근할 때부터 엄청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소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얼마하고 사람들이 이 소득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해요. 얼마를 먹는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퀘스천이 되면 안 돼요. 물음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부제를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길인데, 투자는 시간이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한 정권 하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이슈나 개발 이슈나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많은 개발 이슈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뉴스가 나와서 현실화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철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전철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전철을 만약에 놓겠다 그러면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현실화된 단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삽이 들어간 공사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또 아파트 쪽으로 얘기를 하면, 아파트도 재건축이나 뭐 아니면 신도시나 또 그 재개발이나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느 아파트가 재건축하려고 움직인데 뭐 추진위가 아니면 뭐 조합이 이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바쁘게 알아보게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동안 몇 년 동안 말씀을 이제 기회일 때마다 드린 바가 있는데, 아파트의 재건축도 현실화가 된 시기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현실화가 된 시기는 바로 철거를 시작한 때 또는 이주 공고가 붙은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이 보이죠. 그때 들어가서 뭘 먹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들어가도 꽤 먹습니다. 꽤 먹습니다. 정확하게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 이슈나 정권이 바뀌든 현 정부 하에서든 어떤 미래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이 부동산의 개발 이슈, 개발이 현실화될 때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도 전에 서울의 뉴타운에 대한 전면적으로 서울 전 지역이 뉴타운 지구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서울 뉴타운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성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남아있고, 근데 아직도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죠. 뭐 왕십리 같은 건 이미 됐지만. 그러니까 그때 한 14, 15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기 돈, 뭐 한남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되는 돈을 14, 15년을 묶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4, 15년 동안 강남에서 그 건물이나 아파트가 올라간 그거를 보면 굉장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오는 투자로부터 나오는 시간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꼭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 보면 아파트는 서구 상업용 뜬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도 이 분위기를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서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굳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도시의 움직임이 있는 곳을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강남 지역을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강남 지역은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향후 10년 전후해서까지는 아파트 신규 공급이, 강남구를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신규 공급이 그렇게 확연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뭐 사주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뭐 자기는 투자를 좀 오래 하겠다 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됐든 강남구의 아파트 신규 공급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할 것 같다. 물론 소규모 공급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꽤 규모가 있는 공급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그 정도의 10년의 시간을 놓고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강남구는 전철역이 다 있다시피 해요. 전철역이. 지금 서초구에 꽤 크게 재개발을 해서 지금 다 털을 밀어놓고 내방역과 이수역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괜찮고 강남구는 기본적으로 집가에 대한 땅 한 평에 대한 평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죠. 땅 한 평에 대한 평가율이. 우리가 내가 이제 뭐 빌라를 가지고 있든 아니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 그게 나중에 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돼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한 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 한 평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 지분 평가율이 강남구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기의 포인트는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한 10년 생각하고 사겠다.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면 강남구에서 땅 지분이 높은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가장 땅 지분이 높은지 세대 수는 이 땅 지분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세대 수가 땅 지분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지분은 세대 수는 적은데 땅 지분이 많으면 이 땅 지분에 대한 평가 이익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머뭇거림 없이 재건축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땅 지분이 낮아요. 세대 수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에 뭐 그 이 아파트처럼 한 4천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땅 지분이 낮은데 세대 수는 4천 세대예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제가 부동산을 강남에서 한 것만 해도 뭐 한 18년 정도 되는데 18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 아파트는. 근데 아직도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워낙에 작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그 강남구의 그 이 아파트도 많이 값이 올랐지만 그러나 사업 진척은 상당히 어느 시기일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지가 중시됐던 과거와 달라진 지금의 부동산 현실입니다. 그래서 땅 지분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아파트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상업용은 뜨고 했으니까 상업용도 말씀을 드려야죠. 사실은 상업용은 뜬 게 아닙니다. 상업용은 아파트는 길게 잠복기를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길게 잠복기를 이렇게 가죠. 사실은 이 올라간 아파트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 잠복돼 있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얘기하면 아파트는 상당히 좀 상업용에 비해서는 이 템포가 다릅니다. 상업용은 어떨까요? 제가 상업용은 뜨고 했는데 상업용은 뜨고가 아니라 사실은 상업용은 계속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아파트와 상업용은 아파트는 주거용이고 이거는 월세용입니다. 월세용. 월세라는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것은 사실 투자 의미가 더 큰데 이거는 아파트는 주거용이에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해서 10억에 대한 월세 환산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딱 하나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만약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을 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상업용은 월세가 500만 원이다. 이거 한 사람이 다 안 내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다 안 내요. 여러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낸단 말이에요. 결국 상업용은 사업의 대상이고 장사를 해서 그 장사의 소득으로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은 매년 물가 대비 상승을 조금씩 물가에 상회해서 해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한 공개념이 이미 전체적으로 다 전 세계의 상당한 국가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못하게 이렇게 자꾸 제어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은 뭐 젊은 분들이야 얼마든지 괜찮은데 연세가 좀 50대에서 60대인 분들은 상업용에서 건물의 지가도 오르면서 지가가 오르는 포션이 월세보다 훨씬 많이 오르죠. 그래서 일정한 월세를 받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상업용은 뜨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파트에 비해서 상업용이 훨씬 낫다. 지금의 시국에는 이런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상업용은 뜨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사실은 상업용 건물, 상가가 상당수가 매물이 품귀 현상이 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물건은 적습니다. 적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그 진짜 쓰나미이죠. 이렇게 엄청난 그 태풍 같은 이런 그 파괴력을 가진 이런 불황의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2월 전에는 물건이 정말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뜨고 이렇게 표현을 쓴 거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 건물과 상가를 보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파트가 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회가 좋아요.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갈아탈 수 있는 분들은 갈아타셔도 좋고 상업용으로 들어가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참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머리를 좀 이렇게 단장을 하려고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이제 어떤 미용실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한 40년, 50년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실력도 있으시고 그런 분인데 집을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흔히 말하는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얘기 끝에 이제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연세는 뭐 한 60대는 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면 지금 기회에 논현동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만 오른 건 아니지만 논현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논현동이 이렇게 낙후했습니다. 낙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참이니까 그래서 이제 갈아타서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세금을 살 때도 내고 팔 때도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분은 정말 착실하게 열심히 생활을 해오신 분이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정부 하에서도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정권이 바뀌든 어쩌든 물론 세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되든 간에 상업용이 그 세제의 이득보다 상업용 상가 건물이 오른 폭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 반영을 계속 해나가니까. 그래서 더 많을 테니까 가능한 바꿔서 그리고 뭐 좀 가까운 곳에 전철이 요새는 한국 사회에서 서울에서 전철이 거의 안 닿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엔간하면 다 닿아요. 그러니까 전철이 잘 닿는 이제 강남 같으면 뭐 7호선이 닿으면 되니까 그런 곳에다가 그 건물 하나 사서 놓고 그리고 월세는 받으시고 그리고 일은 또 일대로 하시다가 이제 뭐 한 70이 넘어가시면 일을 또 제대로 하시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해도 무릎도 아플 수 있고 장기간 서서 일하는 일이라든지 체력 노동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60을 전후한 분들은 건물에 관심을 바짝 가지시고 이 코로나라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상업용은 뜨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떤 건물들이 좋을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 사면 좋을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구에 사면 제일 좋겠지만 강남구는 실제로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있다고 하면 신도시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도시. 그랬더니 신도시에 어떻게 들어가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신도시. 이게 신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도시 안엔 단지 내 상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의 단지 내 상가, 뭐 다산 신도시의 단지 내 상가, 별내 신도시의 단지 내 상가, 광교 신도시의 단지 내 상가, 이렇게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지 내 상가가 우리가 바라보는 기대 이익보다는 보편적으로는 그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분양가가. 과거에 뭐 한 20년 전, 뭐 한 25년 전 정도만 되면 그때는 마이카가 아니고 차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 생활을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가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신도시 안의 상가들은 단지 내 상가의 개념은 아니죠. 워낙에 대규모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신도시의 단지 내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 신도시 안에 단지 내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걸린다고 봅니다. 10년. 그러면 들어가는 건 언제 들어가느냐? 5년이 지난 시점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물론 이게 100%는 아니고 단지 내 상가도 예외적으로 또는 신도시에도 예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몫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몫은 자기가 이제 전체 상가의 한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상가의 10% 정도는 뭐 5년과 10년을 가리지 말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물론 분양가가 너무 높은지 구별하셔야 되고 분양가가 좀 높다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으면 되죠. 팔지 않으면 세를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투자용으로 들어가서 그걸 시세 차익을 보려고 했을 때는 10%에 들어가는 단지 내 우수 상가라 하더라도 그래도 분양가를 좀 더 꼼꼼히 비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가 대부분의 신도시들은 또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단지 내 상가, 그 도시 안의 상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기대감, 프리미엄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투자용이 아닌 자기가 자가용이면 더욱 상관이 없이 들어가셔도 좋고 그리고 나는 그냥 월세를 계속 받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투자용일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신도시가 개통 이제 오픈하고 입주하고 또 대단히 재건축 단지가 오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신도시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을. 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상권 지역들. 작은 상권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상권 지역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소래포구가 있고 또 인근에 오이도 관광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역들은 이미 대규모로 직접 개발돼 있습니다. 집중돼 있고 개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의 배후 상권 지역을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길 들어가시면 지금은 아직 뭐 대구 신도시도 뭐 5년여가 잘 안 된 걸로 아는데 아직 충분히 투자의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에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5층 건물 같은 거 5층 건물의 금액은 21억에서 22억이지만 월세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안산 공단이 바로 배후에 다 5분 거리죠. 5분 10분 거리.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그런 대규모의 수요층들이 결국에 향후 5년 정도가 지나가면 어디로 몰리겠어요, 사람들이. 대구 신도시 안에 아무리 상가가 잘 개발되어 있어도 결국 건물 아래 또는 뭐 한 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먹는 재래시장이 인기가 있는 것도 그런 경우인데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관광 지역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향후 5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타이밍이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땅값이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인천과 인접해 있고 인천 지역이라고 보셔도 되죠. 행정구역은 시흥이지만 인접해 있고 서울에서 사당역에서 차로 한 30분 남짓이면 도착합니다. 그런 곳의 관광지역. 그리고 대구 신도시가 앞에 있고 이런 지역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시면 굉장히 헐렁해요. 헐렁해 보이지만 이 개발이 되고 활성화가 되는 데는 엔진이 동력이 강력하면 5년이면 충분히 엄청난 그 상승을 해요. 지금 서초구에서는 반포 아파트가 이주를 거의 이제 끝내가는 것 같아요. 이주를 거의 끝내가고 상가들도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과 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그래요. 저기 방배동에 카페 골목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와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엔진 한 상권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있죠. 그 동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방배동 카페 골목이 80년 초에 발전하게 된 동력은 70년 중반 이후부터 있었던 그 반포 아파트와 3호 아파트가 그 방배동 카페 골목의 주 상권에 대한 동력이에요. 동력. 힘을 실어주는. 그런데 그 반포 아파트와 3호 아파트가 이제 2000년에 들어서면서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에 방배동 카페 골목은 2010년도에만 해도 형편없이 미흡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3년에서 3년 정도 남짓이면 반포 주공이 입주를 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 불과 3년과 5년 사이에 방배동 카페 골목은 굉장히 바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구 신도시를 끼고 있는 안산공단을 끼고 있는 오이도 관광지역은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신도시도 눈여겨보시면서 그렇게 투자의 방향을 잡기를 바라시겠습니다. 다음 한 주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모 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